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 배우는 과학은 뭐냐? 그냥 단순 지식이에요. 그것만 끝이에요. 왜 그런데? 원리가 뭔데? 그 원리 엄마들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몰라요. 그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책을 안 볼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지식은 유튜브로 얻어도 돼요. 지식이 된 갈망이 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거 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저런 거 있었으면 정말 뭐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저 다 아시죠? 맞습니다. 네, 저 모르면 간첩입니다. 요즘. 예. 저는 이제 평생 과학만 했었어요. 라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과학을 하게 됐죠. 물론 대학은 뭐 과학하는 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속아서 갔죠. 농대인 줄 알고 갔더니 뭐 생화학이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학 때는 별로 과학에 관심 없었어요. 딴 거 하다가 네. 경제학, 신학, 뭐 철학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유학 가서 처음으로 과학에 관심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유학 가서 그러니까 서점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양 과학 서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처음으로 과학책의 세계에 빠지면서 아, 맞아, 내가 과학자지. 과학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뒤늦게 내가 과학자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들 엄마들이 그런 걱정해요. 나중에 보통 우리 애가 왜 과학 관심 없을까? 난 왜 애들이 과학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은 과학에 관심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죠. 자기들도 없었으면서.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아이들 과학 공부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고 저 불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과학 공부를 이제 몇 살부터 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교과 과정을 쫙 짜는데 1학년, 2학년에는 과학이란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3학년부터 이제 과학이란 과목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1, 2학년 때는 굳이 과학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학년에 나오는 과학은 또 뭐냐? 엄마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암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과학이 그러는데요. 그 과학 교과서에 왜 편수 지침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그러니까 뭐뭐에게서 알려준다. 하지만 단 원리는 설명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뭘 알려줘? 뭐든 설명. 그 다음에 원리는 알려주지 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원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F는 MA 배운 다음에야 드디어 아, 과학이 뭐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학교 거의 그렇죠. 중학교 가서야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과학을 애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 5, 6학년 때 배우는 과학은 뭐냐? 그냥 단순 지식이에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 이런 거죠. N극은 북쪽을 가리켜. S극은 남쪽을 가리켜. 근데 그것만 끝이에요. 거기에 왜 그런데? 원리가 뭔데? 그 원리 엄마들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몰라요. 그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있잖아. 뭐 개구리는 앞다리가 먼저 나올 거야, 뒷다리가 먼저 나올 거야. 뭐가 먼저 나올 거야? 뒷다리요. 네. 아, 이거 되게 뿌듯하시네.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거기 원리는 뭐예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과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면 3학년부터 과학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보면 딱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언제부터 과학을 하게 됐니? 그러면 다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랑 어딜 갔는데 밤하늘 별을 쫙 봤어. 그다음에 엄마가 무슨 과학책을 보여줬어. 이러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20세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으면 문해력이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21세기는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과학 꼭 해야 돼. 근데 언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과에서의
과학이란 것은 초등학교 때 3학년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과학과 관련되는 단어들을 알기 시작하는 게 과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치원부터 시작해야죠. 그건.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심 있게 하겠어요. 애들이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난 제일 좋은 거는 과학관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내가 만져서 뭐 하고 거기다가 나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딴 애들은 뭔가 막 해. 나 원래 거기 관심 없었어. 제가 이거 막 돌리면서 와 하네.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힘들어. 왜? 부모님들은 참을성이 없어.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술관 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봐요. 미술관 쫙 보고 막 기분 좋았지, 뭐 이렇게 뭘 느꼈어 이 정도예요. 근데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가면요 꼭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야, 너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야, 고생대 표준화석이 뭐야? 애들 모르지. 야, 삼엽충 그것도 기억 못해. 아까 삼엽충이지.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라이트 했잖아. 그걸 기억 못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과학관, 뭐 자연사박물관 크잖아요. 막 한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 다리도 아파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험까지 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관을 갔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꼭 기념품 가게 들러서 뭐 좀 갖게 해서 좀 재밌는 곳으로 만들어주면서 일상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관 가서 너 뭘 봤냐가 아니라 너 거기서 애들이 자꾸 질문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아빠가 딱 답 안 해줘도 돼요, 엄마가. 엄마가 모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야 이거 찾아보자.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인터넷 찾아본지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되죠. 너무나 거기에 뭐 엑셀레를 밟았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 기회를 계속 꾸준히 주는 거죠.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을 배우잖아요. 과학을 유튜브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이 좀. 전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그러니까 뭐든지 중독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애들의 유튜브를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아요. 아빠도 엄마도 보고 있고 그 노인들도 다 그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유튜브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과학을 보다 이런 것도 있고 안 될 과학, 1분 과학, 지식인 미남 이런 거 있어요. 정말로 좋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긱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재밌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저런 거 있었으면 정말 뭐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사람들 하여금 계속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고 지식도 주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책을 안 볼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식은 유튜브로 얻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된 갈망이 난 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뭐든지 아이들에게 집중을 너무 오래 하는 게 안 좋으니까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 하루에 몇 분 이게 정해주는 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유튜브를 보지 마라 이럴 필요는 없고 어차피 아이들이 유튜브를 본다면 나 과학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엄마 아빠가 같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진 건 책으로 조금 보게 한다면 어떤 책을 좀 보여주면 좋을까요? 과학책. 엄마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애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면 어휘입니다. 어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이란 것도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단어가 연결돼서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를 아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이언스 리더스라는 책은 되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나눠서 주제들을 다 나눴어요. 촘촘히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뭐 단어들을 막 줍니다. 그 운석과 관련된 게 있다. 운석과 소행성은 또 어떻게 달라? 근데 운석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 이게 운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부터 해서 운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알게 되잖아요. 멋지고 재밌는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단어 설명들이 잘 돼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갖는 과학 지식이랑 무슨 원리가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리더스의 시리즈들을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후딱 보고 그 다음에 단어들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책들 보니까 이 책에 나왔던 단어가 다른 책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 나가면서 자기의 단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중도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이다. 절대 20분이 넘지 않거든요. 토익 3학년 때. 20분 안에 한 개의 주제에 관한 단어들을 자기가 10개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10번을 또 획득하고. 근데 그게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 두꺼운 책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얇은 책을 여러 번 보면 10번 보는 게 훨씬 더 그 단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키즈의 연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거 사실 필요 없어요. 2025니까 사세요. 내년에 하나 더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리더스 시리즈는 사가지고 그냥 물려주시고 다 나눠도 보시고 이 시리즈가 건수가 많아요. 혼자 다 사지 말고 옆집이나 가서 3, 1, 2, 3 나눠가지고 가서 같이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너도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오려가지고 자기의 또 앨범을 따로 만들어도 될 거고 이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과학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막 데리고 다니면서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그때 나오는 답들을 직접 다 주지 마시고요. 유튜브도 같이 찾아보고 그 단어 중심의 우리는 과학 교육을 해나가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이거 과학이라는 느낌을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지식은 정말 널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지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21세기 인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아니라 창작자가 필요한데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예요. 애들이 일단 그 탄창에 단어를 채워야 되는 거죠. 단어를 채우는 책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